네,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얘기가 정치권에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또는 법무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요. 민주당 내에서 또 김경수 전 지사 측 내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일부 언론에서 김경수 전 지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같이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먼저 보도가 됐고 거기에 대한 입장 차원에서 김경수 전 지사의 부인인 이 김정순 씨가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리면서 이제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인 김정순 씨가 올린 글을 좀 보겠습니다. 김경수 씨의 얘기를 대리해서 올린 겁니다.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이다.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 지난 7일 이런 입장을 올렸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관계자는 지금 사면이니 복권이니 뭐 가석방이니 이런 건 전혀 일체 우리는 언급한 바가 없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할 말이 없다라면서 이제 뭐라 코멘트할 말이 없다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음 한켠에서는 굉장히 좀 불쾌한 입장을 좀 내비치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여야의 의원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요. 여기 계신 패널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경수 지사의 양심수 코스프레,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입니다. 김 전 지사의 행태를 보면 독립운동하다 투옥된 독립투사라도 되는 줄 착각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죄를 지은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자숙하기 바랍니다. 가석방이라는 건 뉘우침이 뚜렷한 반성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라고 알고 있고 본인은 지속적으로 무죄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가석방에 포함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근데 마치 본인이 가석방을 원해서 절차가 밟아지고 있는 듯한 정치적 오해가 있어서 그런 건 전혀 아니다. 나는 이 정부 내에서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이제 한 것이고요. 예, 먼저 대통령실의 정말 분위기는 그러면 어떨까? 정말 김경수 전 지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묶어서 가석방을 하는 안이 정말 논의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아예 그런 게 아예 움직임이 없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인가?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 것인가? 아니면 뭔가 정말 모종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인가? 그러니까 이 사면 복권 문제는요, 고도의 정무적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최종적인 외로운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그 행위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대통령 특별 사면 복권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면 복권이 연말에 있을 거다 하면 추측성 보도가 많이 나옵니다. 누구누구가 거기 대상에 오른다. 또 누구는 뭐까지 해주는데 누구는 뭐만 해준다. 뭐 이러면서 근데 나중에 반드시 그대로 되는 적이 없더라고요. 원래 명단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빠지기도 하고 그 저 신문 방송에 나왔던 명단에 없었던 사람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프로세스인데 이제 언론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취재를 하다 보니까 정확하지 못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취재가 되고 보도가 되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경우인데 그런데 저걸 가지고 뭐 감나라 대추나라 나는 뭐는 받고 뭐는 안 받겠다. 지금 기동민 의원이나 민주당 의원도 오늘 얘기하는 거 봤더니 마치 그 대통령실에서 사면은 해주기로 하는데 복권은 안 시켜주는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낸 거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차라리 그러려면 뭐 치사해서 안 받겠다. 해주려면 화끈하게 복권까지 다 해줘라. 이게 참 이런 거를 못 봤어요. 저는 이제까지. 그러니까 무슨 뭐 밀당하듯이요. 그래서 그리고 저 김경수 전 지사가 가석방에 대한 자기 입장은 저렇게 뭐 낼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진작 냈어야죠. 그리고 저기서 지금 가석방과 지금 그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사면하고 전혀 다른 것인데 가석방은 형기가 남아 있는데도 좀 미리 땡겨서 그냥 석방해 준다는 거고 사면은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개월의 형기가 남아 있는데 잔여 형기를 아예 사면을 통해서 면제해 준다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걸 또 그냥 막 섞어 갖고 저렇게 쓰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저기서 보니까 오히려 저걸로 저는 다 정리가 됐다라고 봐요. 오늘 저 자필 입장문으로 다 정리가 됐는데 뭐 본인이 그 징역 2년이 큰 뭐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죄질로 보면은 상당히 안 좋거든요. 예. 이 저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고 민주적인 선거에 예. 무슨 댓글 공작을 통해서 여론 왜곡을 했다. 이건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건데 계속 무죄라고 주장하잖아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난 것인데 예. 계속 무죄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복권도 복권이지만 뭐 사면을 해줄 수 있는 명분을 스스로가 없애버린 거다.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뭐 대통령 그런 고민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면 복권할 때 여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역대 모든 정권이 다 그래왔습니다. 여야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그 정무적 고려를 하는데 오히려 대통령실에 짐을 하나 확실하게 김경수 전 지사가 덜어줬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뭐 일부 언론의 보도이긴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나온 얘기인데 지금 방금 신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김경수 전 지사의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굉장히 반민주적인 범죄다. 사면도 어려울 수 있다. 이제 이런 게 일부 언론에 오늘 조간신문에 좀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사면을 해주자는 파와 해주지 말자는 파가 지금 갈려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아무 고려를 안 하고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 일부 언론만 보고 김경수 전 지사 쪽에서 그렇게 입장을 내놓은 것인가 이런 게 좀 궁금해져요. 저는 이제 오늘 대통령실 입장을 보면서 이런 예. 속담이 생각이 났어요.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예. 김치국부터 마신다고. 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김경수 지사가 그렇게까지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 복권해 달라. 왜냐하면 이제 MB 대통령에 대한 사면 얘기가 계속 지금 몇 번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서 여야 균형을 맞출 때 꼭 거론되는 사람이 김경수 전 지사였어요. 대법까지 확정 판결 받은 네,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제 어떤 정치적인 무게감으로 무게감도 봤을 그렇고, 때 예. 그렇게 이제 거론이 됐었죠.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연말 사면이 있다는 얘기가 있을 때 본인도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사면인데 갑자기 가석방 얘기를 하고 거부한다고 하고 바로 민주당 의원들이 뭐 복권 안 해줄 바에 예. 하지 마라 이 얘기는 협상의 전략으로 보면 이제 먼저 선수를 치는 거죠. 저는 그렇지 않으면 왜 뜬금없이 저 얘기를 했을까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김경수 지사는 나 복권까지 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고 대통령실은 신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마지막까지 고심할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뭐 대통령실의 어떤 지금 정확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차원에서 여러 사람이 검토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얘기가 대통령실에서 먼저 나온 것인지 아니면 언론에서 먼저 쓴 것인지 아니면은 민주당 내에서 뭔가를 위해서 먼저 꺼내든 것인지 그 부분은 좀 명확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내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지사는 특혜 기반으로 하고 노무현 문재인을 잇는 뭐 적자의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대권 주자가 생기게 되면은 외연이 확대된다고 보는 것인데 결국은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정권 탈환하는 게 이게 방침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 보면은 레이스하는 주자들이 여러 명이 있을수록 우리가 정권 탈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전 지사가 이제 형기가 5개월 남았는데 그 5개월 남은 형기를 면제해 주면서 복권을 안 해주겠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에게도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본인이 다음에 대통령 나오는데 김경수 지사가 혹시 경쟁자가 될까 봐 막는 겁니까? 복권을?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사면 복권은 한 쌍으로 가는 거지. 사면을 해주고 복권 안 해주는 게 뭐예요? 하나만 얘기지. 예,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이제 이우상호 의원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제 우리 김연아 의원께서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뭐 김치국부터 마신다 이런 속담까지 응용을 하셨습니다만은 자, 민주당은 좀 앞서갑니다. 지금 이제 차기 대권 주자가 마땅히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물론 이재명 대표 있습니다. 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사면 복권되면 당으로서는 뭐 천군만마를 얻는 거니까 저런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저 얘기까지 가는 과정을 놓고 봤을 때 너무 앞서간 건지 아니면 정말 이걸 지금 정쟁화해서 한동훈 장관을 압박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무르익은 얘기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뭐 대통령 취임한 지 1년 아직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대선 얘기까지 가는 거는 조금 앞서가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좀 성급한 얘기긴 한데
우상호 의원이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이죠. 사면하면서 복권까지 해야죠.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사면권은 굉장히 제한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고유 권한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데 MB 대통령 생각해 보세요. 경제사범이지 않습니까? 형기 15년 남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면해주겠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이번 기회에 해줄 거라고 다들 짐작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말씀대로 여야 균형 맞추는데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도 사면을 해줄 요량이면 복권까지 해주는 게 맞죠.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시체말로 매우 치사하게 가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는 나 이제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굳이 사면 얘기할 거 없다. 복권도 안 될 바에는 차제. 그래서 아예 그냥 이런 식의 그 옥중 편지라고 해야 됩니까? 얘기라고 결단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조금 본인의 의사를 강력히 피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러면 들어요. 김 의원님, 네. 사면과 함께 복권까지 해준다고 정권에서 그러면 받을 용의는 있는 거예요? 김경수 전 지사 측에서? 아니, 무죄이기 때문에 나는 안 받겠다라고 서시면서. 왜 안 받습니까? 받아야죠. 아니 또 얘기가 달라집니까? 그렇게 아니, 되면? 이게 받아야죠. 어폐가 있는 게요. 이건 본인의 선택권이 있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고 싶어서 받고 받기 싫으면 안 받고 이렇게 네. 본인의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대통령의 전적인 권한이니까. 네. 그러면 강제로 이렇게 추방되듯이 감옥에서 나오는 아니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사면을 해준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 만약에 보도가 사실이라면 사면을 해주면은 이제 그 교도소에서 석방을 시키거든요. 너 안 나가고 계속 여기 있을래? 이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면 아니, 해보던지. 저도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어쩌다가 지금 이렇게 사면 희화화되는 것 같은데 약간 완전히 이상해지는 희화화되고 거예요. 있는 거죠. 아니 뭐 사면 복권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것이고 받기 싫으면 안 받는 겁니까? 저는 이런 이 논란을 일으킨 그 최초의 그 뭐랄까 시발점. 예. 저는 MB 사면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결국 MB 사면은 뭐냐면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아니, 확정된 건 아닌데 자 이게 짐작만 지난번에 할 뿐이지, 취임 초말에도 말씀하신 마찬가지입니다. 권성동 그 당시 원내대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뭐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자가 만나면 뭐 MB 사면과 김경수 사면 복권 문제를 거의 뭐 맞교환하듯이 해야 된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어요. 예. 그 얘기를 최초에 꺼낸 사람이 권성동 대표였어요 그 당시에. 자, 이런 것처럼 이번에도 MB는 지금 남은 연기가 15년에 달합니다. 예. 이런 사람을 지금 사면해줄 요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여론의 부담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통합 차원에서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도 사면 복권을 검토해보자 이럴 수도 있다고 봐요. 예. 앞서 얘기했던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저는 사면 복권을 하면 하는 것이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을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고 이런 문제도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저는 좀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게 예. 작년 연말입니다. 저 개인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그 당시 문재인 정부 말기입니다. 예. 연말연시 사면 복권이 있냐 없냐 제가 민정수석에 전화를 해왔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정부에 근무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예. 사면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만 좀 얘기해달라. 사면 복권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얘기할 수 없다가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격하게 예. 행사가 되는 것이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예. 존중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 자체가 나온 것 자체는 MB 사면 복권 얘기가 나오면서 또 김경수 전 지사 얘기가 나오고 예.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뭔가 좀 여론을 지금 간보기 위한 차원에서 꺼내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이 벌거졌다고 보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예. 하나만 덧붙이면 민주당의 대응도 저는 맞득치 않습니다. 예. 벌써부터 지금 무슨 사면 복권을 해주려면 복권까지 다 해주라 이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건 완전히 희화화시키는 거고요. 오로지 이것이 정말 사면 복권이라는 것은 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합니다만 대단히 엄격하고 절제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판단할 일이다. 한 가지만 더 그럼 짚어볼게요. 지금 우상호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음번 대선에 자기의 경쟁자가 될 것 같아서 이 지금 복권을 안 시켜준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의 신빙성은 어디까지로 보세요 혹시? 이것도 한동훈 장관의 작품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글쎄요. 왜 우상호 의원이 조금 너무 나간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 저는. 얘기는 예. 사실이 아니다. 이것도 네. 잘못하면 또 김의겸 의원처럼. 네, 김경수 지사가 예. 갖는 이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당내에 있기 때문에 뭐 정치적 무게감도 있죠. 예. 그리고 뭐 정치 근육 키우기 위해서 한다는 국민의 예. 비판, 국민의힘 쪽의 비판도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근육은 이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미 이제 가지고 있는 상징과 무게감이 있는데 글쎄요 한동훈 장관이 굳이 본인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복권을 반대한다 저는 이렇게까지 차마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알겠습니다. 않습니다. 그 대목은 제가 예. 의견이 아니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반 사면은 법무장관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예. 그리고 남아 있는 절차는 23일에 사면 심사위원회가 아마 열릴 거예요. 그리고 27일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사면 심사위원회에 누구를 대상자로 올릴 거냐? 이건 당연히 이 대통령 참모들의 의견이 그리고 대통령의 의견이 반영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다라는 말에 아까 뭐 간보기라는 표현도 있었고 하는 거 봐서 넣어줄 건지 말 건지라는 식의 뉘앙스도 조금은 비춰졌는데 예. 정말 그런 거라면 또는 그런 식의 주고받기라는 것 때문에 예. 저는 개인적으로 기회 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대통령제 하에서의 사면복권이라는 특별 사면복권이라는 권한은 행사돼서는 안 된다. 이건 상권 분립을 스스로가 뒤엎어버리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미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나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벌을 받는 경우에 개전의 정이 있거나 또는 일정 요건이나 자격을 채운 사람들에게는 예. 가석방이나 형집행 정지라는 제도로 미리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해줄 뿐이지 예. 아예 지었던 죄를 없던 걸로 하고 그러면 정치인들, 경제인들은 지은 죄의 값이 다른 일반 잡범부터 시작해서 일반 죄를 지은 사람들과 달리 벌을 받아야 되느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정치적인 딜이라는 이런 추한 모습을 볼 때마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특별사면, 특사 예. 권한은 저는 앞으로 없어지는 게 맞다라고 예.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이 주제는 좀 넘기겠습니다. 이 친명계 또 친문계는 좀 다르겠죠, 당연히. 뭐 이재명 대표에 견제할 만한 대선 주자가 많이 등장하는 것과 아닌 것은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으로서는 김경수 전 지사가 사면 복권돼서 대선 경쟁에 뛰어드는 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조금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계속 좀 당이 움직여가는 게 좋은 겁니까? 그래서 대선 후보 경선은 아직 먼 얘기잖아요. 뭐 근데 등장하는 순간 이제 네. 당내 이제 아무래도 뭐 분당 얘기도 지금 나오는 상황이니까. 분당은 그렇게 예. 말이 쉬워서 분당이지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구심점이 있어야 예. 되는 거고요. 조직과 또 자금력도 있어야 예. 되는 거고 무엇보다도 이제 국민적 지지가 어느 정도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인데 그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이제 김경수 지사가 만약에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저는 뭐 당분간은 조금 조용히 자숙하는 모습을 조금 더 보이면서 그리고 이제 정치적 모색을 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글쎄요. 여러 대안 세력이 많으면 당으로서는 좋겠지만 김경수 지사가 뭐 선뜻 이재명의 예. 대안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 흔들기 차원에서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복권 얘기가 친문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대통령실 중심으로 뭔가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인지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이슈를 짚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오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소환 조사를 좀 받았습니다. 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저를 조사함으로써 개혁된 국정원을 그 이상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국정원을 개혁하러 갔지 삭제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서훈 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고 또 제가 원장으로서 우리 국정원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비서실장에 이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까지 오늘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다 아시겠지만 정치 구단, 뭐 10단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지난번에 8단까지 내려갔잖아요. 네. 틀렸죠. 예측이 틀려서. 검찰 수사도 여러 번 받으시고 형기도 좀 사셨던 분이에요. 검찰로서 과연 이 증거 삭제 지시, 이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뭔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예. 근데 저 박지원 전 원장의 이제 주장이고요. 지금 그 검찰이 좀 파악한
걸 이게 쭉 그 파악해 보면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9월 22일 밤 9시 40분경에 예. 우리 해수부 공무원, 육국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북한 수역에서 사살되고 시신까지 소각됩니다. 박지원 전 원장이 당시 그 정보 라인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지득한 게 11시 좀 넘어서고 그걸 서훈 당시 안보실장하고 공유를 하고요. 예. 그리고 나서 자정이 넘어서 새벽 1시에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관계장관 회의가 있고 예. 거기서 보안을 유지해달라 하면서 국방부 장관 서욱, 국정원장 박지원 두 사람에게 관련된 정보를 그 삭제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예. 그리고 저 그 박지원 원장은요 검찰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3시에 새벽 3시에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그거를 지시를 하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했고 그날 오전 11시 30 몇 분까지 총 46건의 문서가 국정원 그 메인 서버에서 메인 서버가 아니고 그 거기 올려 있는 그 통신망에서 예. 삭제가 됩니다. 뭐 이런 게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서훈 그 당시 안보실장은 본인 그런 적 없다고 그러는데 오늘 이제 그 보도에 의하면 그날 새벽 1시에 그 회의를 하고요. 오전 8시 30분경에 국가안보실 비서관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예. 그 얘기를 그 또 같은 얘기를 했고 회의가 함구령을- 끝나고 예. 회의가 끝나고 비서관들이 따로 모여서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런 게 덮어지지? 함구령 지시에 대해서 네, 함구령 비서관들이 지시에 대해서 반발했다.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예. 다들 미친 거 아니야? 이런 게 어떻게 덮어지지? 예. 그런 거를 검찰이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진술까지 다 확보한 상태다. 그것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인데 박지원 전 원장은 이제 아니라고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제 좀 부인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서훈 전 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박지원 전 원장까지도 그럼 검찰은 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사안에 대해서?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영장 청구까지? 뭐 저는 뭐 영장을 청구해서 기소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이번 전체적인 최종 결정 과정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누가 했느냐지 않습니까? 예. 지금 검찰이 지금까지 제시한 바에 의하면 서훈 실장을 최종 결정권자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예. 여기서 변수는 저는 박지원 원장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최종 승인권자는 나다라고 얘기 나오면서 오히려 이 수사가 서훈, 박지원 이런 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어떤 축적한 뒤에 예. 결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지 말지 이 부분이 아마 지금 검찰은 고민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이제 그 대목입니다. 지금 이제 이 피격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가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내가 최종 승인자다라고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왔었죠.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형사 고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검찰로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본인이 먼저 얘기를 하셨잖아요.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최종 승인자다. 결정했다고. 예. 그래서 참 그 부분을 어떻게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해야 될지 예. 아니면 이제 지금 세 분의 그 소환과 또 구속이 되시면서 예. 저 주 의서 결정에 계셨던 박지원, 서훈, 서욱 이 세 분의 어떤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저는 뭐가 됐던 간에 저 당시에 무언가를 은폐하려고 했던 시도는 분명히 있다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것을 지시한 자가 누구냐, 최종 누구까지 알고 있었느냐만 지금 우리가 밝혀야 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의 저는 그 발언이 조금 의미심장해요. 왜냐하면 아랫사람을 두둔하기 위한 그런 발언이었는지 예. 정말 본인께서 최종 그걸 다 알고 뭔가 그때 그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에 대한 종전선언을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분위기를 파악을 예. 해서 어떤 통치행위로서의 결정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조금 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단히 정치적 파괴력이 크고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섣불리 말을 꺼내기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고 그 전에는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었고 물론 이제 뭐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도 뭐 검찰에 소환돼서 형량을 살긴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 비극적인 어떤 일이 있은 이후에 전직 대통령을 소환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많은 굉장한 사회적 갈등과 뭐 대립이 있었죠. 검찰이 그런 걸 감내하면서까지 헌법을 초월하는 통치자는 없다라고 하는 한동훈 장관의 그 말을 실현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 부분은 혐의가 있더라도 정치적인 차원에서 조금 벗어나서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뭘로 소환을 할 거냐, 뭘로 조사를 할 거냐, 예.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아까 서해 공무원의 유족이 고소를 했다고 해서 그거 하나로 전직 대통령을 조사하고 또 소환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리고 김연아 전 의원 말씀의 말미에 들어있는 내가 승인권자라고 얘기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발언, 그게 그러면 통치행위에 간주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서해 공무원 사건 전반에 걸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또 지시를 했고 승인을 했고 어느 단계까지 구체적으로 개입 아니면 뭐 관여를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통치행위의 그런 범위는 또 어떻게 정할 거냐. 그러면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질 거예요. 그런 예. 점에서 저는 검찰이 이미 뭐 서훈 전 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그다음에 기소 등등의 서훈 실장으로 뭐 매듭이라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거기에 선을 그었다는 게 바로 그런 부담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